서비스, 취업, 커리어, 궁금한 모든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사람인 HR 팟캐스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인 HR 커뮤니케이션 팀 정현경입니다. 오늘은 취업과 MBTI, 사실 요즘 가장 궁금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MBTI와 조직 적응도, 또 직무 성향의 상관관계가 진짜 있을까요? 이런 점들을 사실 사람인 커뮤니티에도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 HR의 HR연구소 HR 분석팀 임태경 팀장님과 함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임태경 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사람인 HR에서 채용 인적성 검사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과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산업심리학을 전공해서 좀 한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인적성 검사나 이런 쪽에 훨씬 더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꽤 오랜 시간 채용 목적의 인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개발하는 실무를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와, 둘밖에 없어서 박수를 작게밖에 못 치는 점을. 사실 요즘 진짜 가장 핫한 것 같아요. 20대 분들뿐이 아니라 이제 뭐 이직자 분들에게도 이 MBTI와 관련된 뭐 밈이라던가 자기소개서에도 되게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사람인 커뮤니티에도 MBTI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팀장님 MBTI는 무엇일까요? 저는 ISTJ고요.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입학하고 진단을 한 이후로 한결같이 네. ISTJ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ENTP로 나오는데 계속 네. 바뀌기는 해요. 바뀌긴 하는데 ENTP가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그냥 저는 ENTP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ISTJ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네.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규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맞아요. 큰 틀 안에서는 정말로 그 틀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 맞습니다.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농담 삼아 하곤 하는데요. 정해진 큰 틀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는 거, 제도 안에서 제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수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소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ENTP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발명가형. 네,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거 보수형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윗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들 있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딱 요구되는 그런 창의적 인재의 특성으로 좀 잘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ENTP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MBTI가 갑자기 팀장님 대학교 때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된 걸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마케팅의 힘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역시 마케팅. 네. 저처럼 이렇게 검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단일 검사에 많은 지원자나 응시자가 몰려서 데이터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적으로 익숙한 부분은 아닌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빅데이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검사에서는 사실은 응시자가 뭐 300명, 몇천 명만 돼도 사실은 되게 큰 숫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MBT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의 힘을 빌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제대로 사실 홍보를 한 것 같고, 그 트렌드에 이어서 다양한 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더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부럽습니다. 진 팀장님 눈빛이 정말로 부러운 표정이에요. 저도 만들고 싶네요. 사실 이 MBTI 관련된 거는 저희 사람인 플랫폼 커뮤니티에도 질문들이 다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겹치는 다수의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봤는데, MBTI와 취업의 상관관계를 정말로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부분을 특히 궁금해 하는지 알아봤어요. 진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면접에서 MBTI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도대체 뭐라고 답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영업 직군을 지원을 했어. 근데 제가 I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괜히 섣불리 내가 I 성향이라 해서 이 직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꼭 MBTI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무조건 이런 면접 전형에서 어떤 본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면 네. 무조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면접관 분들은 질문에 듣기 좋은 답변을 꾸며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답변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답변에 이어지는 탐침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정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그런 질문들을 또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앞서 대답했던 내용과 다른 뭔가 행동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버리면 네. 오히려 면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 답변이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본인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질문에 맞춰서 장점으로 잘 말씀을 어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함. 네. 저는 이제 경력자니까 이직을 몇 번 했는데 면접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한 일에 대한 과대 포장이라거나 부풀릴수록 말이 꼬여요. 맞아요. 그 거짓말은 아닌데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순간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나는 어떤 일을 했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그냥 담백하게 딱 얘기하는 맞습니다. 게 면접이 깔끔하게 끝나고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좀 많이 있다면 관련 경험들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너무 뭔가 살을 붙이는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 조금씩 메모하면서 정리해놓는 습관이 있으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좀 많이 보이는 질문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I 성향이라서 거의 잘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뭐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I일 수도 있고 E 성향이라서 잘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격 이론에서 뭐 내향성이라든지 외향성을 다루는 다른 성격 이론에 기반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사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성격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더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외향적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수행해야 되는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직무들은 뭐 조금 더 내향적인 혼자서 차분하게 뭔가를 정리하는 예를 들면 뭐 연구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사실 외향적으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것만 또 중요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고객에게 진솔하게 전달을 하고 명확하게 사실은 전달을 하면서 신뢰감을 또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게 주어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들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런 특성들을 본인이 갖추기 위해서 사실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즘에 사실 다수의 자기소개서에서 쓸 만큼 기업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사실 그 기업 공고에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MBTI를 쓰라고 한 채용 공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MBTI와 같은 유형 검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분류에 속하는지 아니면 저 분류에 속하는지를 구분을 해서 어떤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어떤 경향성이 더 강한지 또는 약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 검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MBTI 결과를 가지고 해당 그 지원자가
좋은 성격이다 또는 나쁜 성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그 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지원자들의 성향을 좀 빠르고 쉽게 해석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MBTI의 뭐 지금 가장 이제 앞 글자로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네. 너는 E 성향이다, 네. I 성향이다. 네. 이제 보통 외향형, 내향형으로 네.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것도 좀 오용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 외향형 성격이 바람직해, 내향형 성격이 바람직해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맞아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빵카를 가지고 회를 뜨는 거랑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하긴 그 성향 자체는 그냥 타고나는 거일 수도 있고 선호도에 네. 따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성격이라는 게 뭐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맞아요.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실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맞아요. 이거랑 비슷한 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합하다던가 더 바람직하다던가 옳다거나 그르다라고 파악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라서 네. 이런 유형 검사를 통해서 그런 적합하냐 올바르냐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MBTI를 가지고 어떤 유형은 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유형은 뭐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솔직히 좀 네. 위험한 것 같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네. 재미삼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경 팀장님과 가볍게 MBTI와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람이 내도 MBTI처럼 나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서비스가 있어요. 임태경 팀장님과 그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뵐게요.